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한 생명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동원돼야 된다라는 의미일 텐데, 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마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건강한 마을이어야지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계 곳곳에 행복한 마을을 세우고자 애쓰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곳에서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세상. 지구촌 곳곳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 NGO 생명누리 명예대표 정호진 목사. 그는 전 세계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찾아 그곳에 생명농업에 기초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푸르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네팔과 몽골을 넘어 현재 아프리카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생명누리 정호진 목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요. 예. 어디 영화 밀양 이런데. 네, 개량 한복 입으셨는데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참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네. 본래는 대학에서 한 10년간은 구약학으로 강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요양 겸 네. 농촌으로 내려가서 한 10년간은 생명농업으로 농약과 제초제를 치지 않는 생명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농업 전문가로 남인도 교단으로부터 네. 초청을 받게 되어서 인도 선교사가 되었다가요. 네. 지금은 인도와 네팔, 아프리카 말라위 등지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진행해가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이 아주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일을 이제 주장하시고 또 가서 계몽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목사님께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남인도 교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은 2000년도였고요. 네. 그리고 2001년부터 제가 인도에 가서 가난한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내용은 가난한 달릿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불가족 천민은 들어보셨죠? 불가족 천민 네, 알죠. 불가족 네. 천민이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달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리. 카스트 제도랑 다 상관없이 가장 낮은 천민 말씀하시는 카스트 제도 속에 속에 있죠. 있는, 근데 네. 카스트 제도 네.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는 카스트 제도가 4계급으로 네네, 이루어져 그렇죠. 있다고 크게. 생각하죠. 예. 근데 4계급 속에 있는 사람들 말고 또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 이제 불가족 천민이라고 네. 불리우죠. 아. 말하자면 마을로 따진다면 마을 속에는 가장 중심에 상위 계급들이 살고 있고 네. 가장 낮은 수드라는 마을의 언저리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불가족 천민들은 마을 속에 살지 못하고 마을로부터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서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땅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그들이 인도 정부가 제공한 땅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농사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생명농업을 좀 지도해주면 좋겠다고 초청을 받은 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가 네. 2001년도셨어요. 네네. 네. 그럼 들어가서는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계몽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촌 마을로 네. 들어가 보면 우선 농사 짓는 물도 필요하지만 네. 농사보다도 식수도 식수가 없는 네.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루하루 먹고 지내는 식수인데 네. 그것이 제가 살고 있던 그 농업센터에서부터도 이제 이게 식수가 없어서요. 조달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자신이 먹어야 할 물이 필요해서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물을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잘 몰랐는데 네. 그래도 이전에 읽었던 어느 신분에 관련된 네. 이야기, 그래서 그 지하수맥을 탐지하는 그런 그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두 봉 가지고 다니시면서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나오자마자 얼른 그 수맥 탐지봉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 집 주변을 돌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물이 있는 곳을 어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인도 사람들이 볼 땐 참 굉장히 예. 희한하고 놀랍고 근데 야, 뭔가 저분이 믿음이 저게- 가고. 그런데 진짜 물이 나오니까 또 그분들을 네. 볼 때는 네, 처음에는 이게 우연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 400명 기숙사 학생들이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네. 거기도 물이 없어서 1km나 가서 학생들이 길어 오는 그런 이제 학교였는데 1km. 네. 그래서 거기에 굴착을 했는데 네. 보기 좋게 성공했어요. 이제 완전 수맥 전문가가 예. 되셨네요. 소문나셨겠어요, 그 네, 동네. 네. 예. 세 번째까지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인도 사람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뭐였겠어요? 물 찾는 수맥 네. 찾는 물신이었어요. 물신. 물씨. 네. 신일 많이 성. 아유, 제가 그냥 성공하니까. 감히 목사기 때문에 말을 신자는 얘기를 못 하고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만하죠. 네, 네. 어.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동원되고 또 인도의 전문가들이 동원돼도 못 찾았는데. 성공률이 그러니까. 거의 한 50%밖에 안 돼요. 음. 둘 중에 하나는 거의 실패해야 하는데 네. 거의 아마 제가 찾아주었던 곳은 한 500여 곳 되고요. 이야. 그런데 엄청나네요. 거의 아니 정말 물신 예. 들으실만하네요. 네, 그 가운데서 거의 98%가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야, 98%면 뭐 대단한 거죠, 적중률이. 예. 아니 이렇게 정말 가난한 나라에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살던 그 땅도 아니고 지형도 낯선 어려울 곳에 텐데. 가셔서 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요. 정말 모험가도 같은 인생을 사셨을까?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었고 뭐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 그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네. 그러면 목사님을 있게 한 또 그곳에 가게 한 그 신앙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농촌에서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었고요. 66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원래 고향은 어디시고? 경남 합천이었습니다. 합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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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66년도에 서울에 이사하고 나니까 결국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은 도시 빈민 그 변두리였죠. 네. 그런데도 교회를 저희 누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먼저 와서 정착하신 이제 누님께서 이제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네. 네. 조금씩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오히려 시골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8km를 걸어서 8km 요? 네, 새벽밥 먹고 걸어서 학교를 다녔죠. 네. 그런데 서울로 막상 올라오고 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과학을 했죠. 집에서 잠자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지내지도 못하고 아예 집을 나와서 이제 신문 보급소 같은 곳에서 책상 위에서 네. 몇 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네.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죠. 어. 그런데 처음부터 그 신학을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히려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을 가늠하는 법학과라든지 그래서 미래의 판사가 되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꿈을 꿨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런 제게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희망은 바로 네가 정군 자네가 신학을 전공하게 되면 네. 교회에서 모든 장학금을 대주겠다. 아. 이게 제게 큰 예. 유혹이었어요. 대학을 가는데 정말 많은 그렇죠. 학비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신학은
별로 꿈이 없었지만 대학 갈 그래도 수 있다는 대학을 갈 수 생각에. 있다는 그것 네. 때문에 네. 이제 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서 막상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음.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원하던 바의 학문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첫 학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지냈는데 그러나 한 학기 한 학기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의 근본 원인은 저희 교수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그 세 분의 교수님들을 정말 저의 영원한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네.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한 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멋진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어허. 그런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음. 그러면서 대학 1학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제 네. 꿈이 생겼습니다. 음.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허. 신학 교수가 되는 이렇게 것. 배우면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예. 졸업하시고 꿈대로 예. 30대 때 굉장히 유명한 성서를 가르치는 강사셨고 아. 네. 또 학자셨고 네. 굉장히 유명하신 그래서 그 분이셨거든요. 분위기가 계속 나는군요. 네, 아마- 그 꿈이 이루어지신 거죠, 그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참 즐거운 일이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꼭 어울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게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 선후배들도 다 제게 그 일이 참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강사가 되시고 교수가 다 포기하고 되셨는데 지방으로 도로 내려가셨어요. 네. 10대에 제가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는 류마티성 관절염이었고요. 네. 그리고 목을 가누기도 어려울 만큼 목에도 좀 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도시 생활 혹은 강의 생활이 힘들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농촌으로 많이- 가서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저는 정말 대학에 남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네요. 네. 식사도 아마 그때 제대로 못 하시고 네, 힘들게 네, 네. 일하시면서 워낙 고생을 많이 공부하시고. 하셨기 예. 때문에 이제 그게 30대 때 이제 나타난 거겠죠. 쌓여서. 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꿈을 이렇게 접고. 가지고 있었는데 내 네. 몸이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어찌 보면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네. 시골로. 그럼 하나님 왜 저한테 좀 건강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이런 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못하게 하시나요? 그런 좀 섭섭함이나 원망 뭐 이런 생각도 좀 사람에게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있죠, 예. 그런 원망이 있게 아니, 마련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위로가 돼. 맞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런데 또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다른 뜻이 계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신앙인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에 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원하지 않아서 농촌으로 갔지만 또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 살면서 적응을 예. 하시다 보니 아까 말씀한 대로 농사의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즐거움을 이제 아시고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신 건지. 네, 저는 처음부터 농촌으로 내려갈 때부터 텃밭 농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잘 자라게. 농부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네. 않았고 네. 제 건강을 위해서 본인 드실 것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족이 먹을 네. 것들을 이제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건강을 위해서는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것들을 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를 유기농. 생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했어요. 제가 조그만 텃밭 수준으로 그런 농사를 하면서 네.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농약을 치다가 병든 농민들이라든지 정말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을 해보라고 자꾸 권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첫 2년 동안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의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그쵸. 우리 농민의 고충을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농부라도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전혀 이렇게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됐죠. 아, 내가 농부란 모든 자기의 생계를 전부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다른 모든 수입을 제가 번역하는 거라든지 강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지하고 네. 오로지 100% 농사꾼이 되어서 저들과 한통속이 되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네. 1년 동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 정말 이게 본업 농사꾼이라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몸소 됐죠. 체험하게 되셨군요. 네. 정말 남는 건 빚과 그리고는 아픈 몸밖에 네. 안 남더라고요. 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2년, 3년을 하고 나니까 저는 연구자잖아요. 네.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농사를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3년 뒤에는 성공한 농사꾼이 되었거든요. 네. 3년 만에. 네. 그래서 거창군에서 한 50농가, 농민의 회원들 한 50농가 가운데서 제가 10번째 안으로 수입에 있어서나 농사 규모에 있어서나 진입하게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농민들이 인정해주기 저를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하시고. 그렇죠. 네. 이게 완전히 네. 역전된 거네. 3년 만에 객지에서 온 사람이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농민들하고 함께 학습하는 생명농업 실천 모임 이런 것도 이제 결성해서 공부하는 함께, 모임이네요. 네, 함께 예. 공부하고. 그런데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재미납니다. 그러면 해보면 땅 속에도 미생물을 비롯해서 선충과 지렁이와 두더지와 이런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식물 하나하나가 자라가는 그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신기해요. 경이롭죠. 네, 예. 경이로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성서를 보면서 농부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성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그럼요. 있는. 이게 예.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예. 사실은 목사님의 꿈은 신학자가 되고 교수. 강단에 서는 거였는데 예.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시골로 가시게 되고 네. 또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유기농 농사 네. 그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 조금씩 농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농민들의 고충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연구하는 거니까 네. 책 읽고 연구하게 되면서 나누게 누구도 되고. 경험하지 않은 네. 농사의 전문가가 되시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 열방을 발판이 향해 되고. 쓰게 하시는 도구가 네. 되셨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 너무 네. 디테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죠. 꼼꼼하시게. 그러면 한 10년 정도 그런 농사를 지으시고 또 농부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농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인도로 멀리 네. 보내셨어요 아주.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서 초청을 받으셨는데 네.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였죠? 인도에? 첸나이로부터 한 14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벵갈라 네. 쪽으로 들어가면 벨로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곳에 한 농촌 카쌈 농업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안내를 받게 됐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센터로 하고 우리가 사는 집으로 삼고 네. 그리고는 남인도 사계주를 순회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죠. 네. 그들에게 이제 제가 다가가야 되니까 농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은 사람이 아닌 그런 그 불가촉, 네. 그러니까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그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과는 다른 계급 사람들은 거의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불가촉 천민은 서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른 계급 사람들은 명령을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들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순회 교육을 가게 되면 그들은 막 좋은 호텔을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농촌에 가봤자 사실은 호텔조차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또 한 뭐 10km씩 이렇게 나가서 읍내에 가서 이제 모텔 정도라도 이렇게 저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거의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불가족 천민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농사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기술을 것이고요.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생명농업의 원리가 무엇인지로부터 출발해서 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초 과정, 심화 과정, 고급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이제 땅도 없는 사람들, 네. 그런 불가족 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가축 대부은행이었어요. 가축 은행. 네네. 대부. 네, 빌려주는. 가축을 빌려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네.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네.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네. 가축 근데, 대부. 네. 이걸 그냥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소를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암소 한 마리를 나눠 주는데 네. 이 3년 이내에 이것과 같은 암소 한 마리를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저희가 새끼를 낳거나 네네, 새끼를 돌려서, 낳아서 예. 네, 새끼를 낳아서 이제 돌려받게 되면 그 받은 새끼를 또 다른 또 빌려주고. 농가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소 한 마리로 인해서 그 불가족 천민 가정의 생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겐 큰 큰 희망이 힘이 되죠. 되는 제도를 네. 만드신 거예요. 정말 갈 길을 알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네. 근데 목사님, 그럼 인도에서 한 몇 년을 계신 거예요? 10년을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남인도 교단으로부터 요청받았던 것은 5년이잖아요. 네. 네. 5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더 5년을 더 요청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5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순회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그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지하수 개발도 해주고 농민 네. 교육도 하고 가축 대부은행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착을 시키려면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지만 예. 이것이 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모범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자면 네. 행복한 마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해야겠다. 네. 그걸 이제 5년 만에 깨닫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 한 마을이라도 이런 것이 체계화돼서 잘 진행이 되면 다른 마을들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롤 모델이 그쵸. 네, 필요해요. 롤 모델이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2기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 그게 이제 후반기 10년, 5년이시죠. 네. 네. 그리고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처음에 힌두푸르라는 네. 말은 힌두 아시죠? 네. 힌두교라는 힌두교, 뜻이에요. 예. 힌두교인들이 있는 푸르는 마을이거든요. 지역. 마을 네. 그런 뜻인데 그 힌두푸르 지역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한 마을을 잘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았어요. 네. 잘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마을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처음에는 한 4개 마을 정도까지 1년에 1개 마을씩 계속 확대돼 가면서 잘 진행돼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누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봉사자들이 1년에 거의 한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힌두푸르라고 하는 지역에 4개 마을에 봉사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을 때는 2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네. 저희 가정과. 어허. 그다음에 또 장기로 섬기러 오는 몇 년씩 섬기러 오는 그 봉사자 가정도 있어서 네. 한 3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만큼 잘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저희는 NGO 대표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NGO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2년짜리 네. 비자를 계속 한국에 돌아와서 받고 했는데 2010년에 돌아왔을 때 NGO 비자를 받겠다고
갖다 대사관에 들이밀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죠? NGO 비자가 사라지고 네. 없어지고 네. 취업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취업 비자의 조건이 뭐였느냐면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 졸업, 쪽으로. 사회복지학과를 네. 졸업하는 졸업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조건이었어요. 저는 신학만 전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만 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기록 다 하게 되면 허가가 저쪽에서는 안 되는. 완전히 이건 선교사로 낙인이 네. 찍혀서 블랙리스트로 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이제 이러다가는 선교사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고민에 쌓이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것도 이틀 기도하니까 끝났어요. 답을 주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네. 인도는 이제 그만하면 넉넉하다. 말하자면 많은 봉사자들이 이미 있고 또 인도보다도 더 어려워서 열악한 곳. 열악한 곳에서 손짓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어딘지를 살펴봐라 하는 게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인도의 옮기게 법이 하시고. 아니라 네, 더 큰 하나님의 법이 네, 네. 목사님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네. 지금 현재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네, 말라위. 그렇습니다. 너무 못 사는 네. 나라라고 들었어요. 이 말라위는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인도를 이제 못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바로 이제 한국에 말하면 그동안은 인도가 중심이었는데 한국의 NGO 본부를 이제 그 만들고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이제 아프리카도 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팔에 제일 먼저 새로운 지부를 형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곳의 사역지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말라위야말로 가장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잘 정착한다면 정말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프리카 전역으로도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말라위로 이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가셔서 보니까 말라위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도 보셨을 텐데 네. 어떤 형태로 있었나요? 말라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네. 우리 어려웠던 때가 1950년, 60년이라고 하지만 네. 지금 그보다 사실은 더 열악하거든요. 더 심해요. 네. 그 일반적으로 NGO들은 그런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주로 아이들 1대1 결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수백 명인데 한 10명만 결연되어 있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장하고 또 지도자들하고 이제 함께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함께 워크숍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함께 공동으로 워크숍을 하면 그 지도자들이 마을 지도를 그리게 만들어요. 네.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 지도를 그려보고 그리고 마을의 또 미래 비전을 생각해보게 네. 하고 그렇게 이제 또 마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또 적게. 적어내고 토론하게 하고 하게 되면 결국 나오는 얘기들이 제일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3살부터 5살짜리 아이들이다. 미취학 아동들. 네, 미취학 네. 아동들이다. 네. 네. 왜냐하면 1살, 2살 아이들은 주로 부모님, 부모랑 함께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6살 이상 된 아이들은 그 콩나물 교실이지만 네. 학교를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정말 3살부터 5살 배기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말라위 집들을 보시면 한 평균 2평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창문도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집에 3살 배기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일 나가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부모님이 돌아와서 기다리는군요. 저녁해야 아이고, 겨우 어떡해. 한 끼를 먹을 수 어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 앞에 흙바닥에 앉아서 그냥 하루를 보내요. 그러고 흙장난하고 또 흙을 그냥 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 흙쿠키 같은 것도 이제 네. 나오게 그래서 되는 나오고.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이걸 마을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함께 네. 의논했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케어 프로그램, 종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래도 처음 저희가 열었던 곳은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셨어요. 네. 큰 아이들을 형 누나들을 밖으로 보내고 음. 교실 한 칸을 저희에게 배정을 해 줬어요. 네. 그래서 100명을 모집했더니 200명 아이들이 왔어요.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루에 2끼를 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뭐 특별히 막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네, 것만으로도 네. 너무 네.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아이들과 뛰고 게임하고 그렇게 지내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방문을 하게 됐더니 네. 여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제 만났더니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좋으니까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초등학생까지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데이케어 센터 저 아이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잘 하루에 2끼씩을 여기서 제공받으면서 잘 먹었더니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아,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진짜. 예.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그 아이들 더 커져야 할 형 누나들을 보면서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짠해졌던 거예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서 저를 보자고 해서 갔어요. 지도자들하고 막 한 20여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운막 같은 곳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 마을에서 하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도 2달 전에 여기에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네. 그렇게 그래요. 학생 수가 지금은 70명이래요. 옥수수도 모아서 지금 5포대가 모여져 있는데 아직 2달 동안 아이들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주지 못했어요. 왜요? 죽을 끓여줄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죽을 못 끓여줘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음. 말하면 소치 없는 거예요. 네. 소치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마을 전체를 뒤져도 소 싸고 아이들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주기 위해서는 스푼도 있어야 되고 솥과 그릇을 갖추는데 20만 원, 우리 돈 20만 원쯤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전체를 뒤져도 20만 원이 모을 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없군요. 겁니다. 예.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저도 형님이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셨는데 중학교 학비를 구하러 어머니가 온 마을을 다 방문해도 학비 구할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해가 너무 가슴에,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에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임시 막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행복해지자면 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2,000평 정도의 땅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런 데이케어 센터도 짓고 또 마을 공동의 시범 농장도 만들어서 생명농업 시범 농장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농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주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남는 네. 것은 선생님 팔아서 선생님 월급도 주고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요 그걸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릇도 제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8, 9개월 후에 또 방문을 했더니 막 제게 와서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땅 2,000평이었어요. 마을이 땅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서 땅 말고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벽돌을 다 만들 수 있대요. 네.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벽돌을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을 스스로 만들어요. 26개 마을 사람들이 벽돌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마을 이름을 붙여놓고 26개의 벽돌들이 벽돌 무더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2,000평의 땅 위에 네. 얼마나 감동이에요. 기적이 시작돼요. 네, 정말. 네. 네.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머리에 이고 네. 짊어지고 네. 그리고 때로는 소달구지를 걸고 그렇게 모여와요. 지금은 집도 지어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실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마을들이 막 또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요청하게 스스로. 네. 네. 저한테 다 도와달라고만 요청하지 않고 네. 스스로 시작해버렸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땅을 당연히 내놔야 되는 줄 알아요. 네. 어허.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 공동체 센터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곳이 4개 마을이고 네. 2년 만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마을은 지금 이제 5번째 마을이 이제 새롭게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말 그대로 시작했거든요. 들불처럼 막 퍼져 나가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소문 듣고 네, 소문 듣고 이제는 방문을 하는 예. 진짜 이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네, 모범이 만들어져 가고 네. 있는 네. 것이죠. 네. 말하면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네. 90%가 거의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아, 그럼 그 데이 프로그램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나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요. 기쁘겠어요. 이 아이들이 내 백성들이, 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함. 이게 도시에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하고 또 다른 틀리죠. 하나님 보실 예. 때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네. 모두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 재정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까. 그래서 네.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그런 감동이 텐데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같이 참여할 수 네,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네. 그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특히 이제 말라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로 먼저. 네, 예. 말라이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 그러니까 한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게만 후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를, 결연해서 예, 살리는. 네, 마을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100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 급식을 할 수 있는 식사비가 사실은 30만 원이면 됩니다. 네. 말하자면 100명한테. 네네. 하루에 10,000원, 15,000원 정도면 후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1년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후원하는 마을, 나와 결연을 맺고 내가 기도하는 마을, 이 마을에 방문해서 일주일도 좋고 때로는 시간이 되신다면 한 1년씩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하고 분들. 그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유 정말 저는 오늘 들으면서 또 늘 생각에 머물렀던 거에 대한 네. 그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목사님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부럽냐면 어떻게 보면 교수에서 네. 또 NGO, 농사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나다시피 해서 가신 인생이고 몸도 아프셨고 그랬지만 이 말씀과 표정 속에서 네. 이분이야말로 정말 행복하신 분이다. 정말 행복을 전하고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람처럼 불게 하시면 흘러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분이고 나도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하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고맙습니다. 꿈과 기도의 제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하신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으신지요? 인도와 네팔과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번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복한 마을이 된 마을들이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시간이 오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영혼을 살리는, 살리는 일에 네. 우리 목사님
정말 가시는 길을 저희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저도 함께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혼자의 힘은 연약하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했을 때는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고 또 따뜻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능력했던 그 땅에 작은 씨앗과 같은 희망의 생명을 전했을 때 마을이 변하고 다음 세대가 변하고 네. 또 기성세대가 변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오늘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음. 이 땅에서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더 멋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